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0월 6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았죠. 짧은 시간에 한 80분 만에 끝났지만 1일 1재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법원에 번질나게 출석을 해야 될 이재명 첫 재판을 받은 날 이 사법부의 수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민주당이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지시죠.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오늘 2시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이원총회를 민주당이 열어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그때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았죠. 사실상 당론이지만 이원총회에서 당론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탈표가 30표 내지 40표까지 생기면서 이재명 재판이 가결이 돼 버렸죠. 이재명은 전날 나를 좀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하는 입장문을 냈지만은 그때 비명계 30명, 40명이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재명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결을 시켰지만 정치 판결에 의해서 유창훈 영장법원 판사의 정치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이 기사 회생을 했죠. 기사 회생을 하고 나서 민주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정청래를 앞세워서 친명 쪽에서 위협 아주 노골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비명계에 대해서 색출하겠다. 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무슨 고름 같은 존재로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 투표가 치러졌는데 사실상의 이재명 지시입니다. 그때는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은 부결해달라는 지시를 내렸지만은 비명계 30명 내지 40명이 이탈을 하면서 가결을 시켰죠.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균용 그 체포동의안, 죄송합니다. 그 인준 투표안 이것을 부결시켜라. 이 지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두가 그때 이탈했던 사람 30 내지 40명인데 거의 모두가 이재명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따라서 부결을 시켜버렸죠. 인준안을 부결을 시켜서 사상 초유의 그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그 표를 보면은 이게 이 비명계가 이재명의 위협에 눌려서 풀립처럼 누워버렸다. 이재명에게 겁을 먹었다. 그런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295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인준에 찬성하는 표가 118표, 반대하는 표가 175표, 기권하는 표가 2표. 자, 이 민주당 의원이 168명이죠. 그러다 정의당이 6명, 정의당도 부결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친여 무소속이 몇 사람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 168보다 훨씬 많은 175가 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표 118표는 국민의힘 111 더하기 조정훈 국민의힘과 합류하기란 그리고 탈당을 한 하영재, 항보성이 이런 사람들을 합하면은 거의 그 정도 표는 나오는데 그대로 갔는데 민주당도 지금 168 플러스 거기보다 7표가 더 많은 정의당을 포함해서 무소속까지 그러니 거의 이탈표가 없다. 있어도 한 2-3명 정도 이렇게 이탈을 한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체포동의안에서 30명 내지 40명 이탈한 것과 비교가 되죠. 지금 부결 당론을 정하면서 명분은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형성 문제, 판결의 성향,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이런 걸 시비를 걸었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거 시비를 걸면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또 체포한 가결 사태를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결 당론을 했죠. 그렇지만은 다 압니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도 민주당 친명계 의원도 다 압니다. 왜 부결시켰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대법원장 부결 사태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이재명 살리기랑
것을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비명계도 일제히 부역을 하면서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대법원장 인준안을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풀립처럼 누워버렸다. 이탈표 불과 얼마 전에 체포동의안 때 이 30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됐는데 이탈표 거의 제로. 그 비명계가 지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재명이 지금 당무 복귀가 임박했죠. 거기다가 이 공천권을 아직은 질 수 있는 이재명이 질 수 있는 그 상황이어서 그 이재명의 그 위협에 그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비명계가 오늘 보였습니다. 상당한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그 쪽에서 이재명 쪽의 조롱과 수모가 쏟아지는데 뭐 정성호 친명계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나 정청래 같은 경우는 대놓고 조롱을 하죠. 비명계 너희들 나갈 테면 나가봐라. 너희들이 갈 곳이 어디 있느냐. 구심점도 없지 않느냐. 밖에 나가면 춥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비명계가 오늘 일제히 이재명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개딸들이 5명을 꼽아서 이 가결표를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래서 5명을 꼽아서 징계해달라고 청원을 한 5명도 이 중에서도 아마 한두 명, 2명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전부 그 반대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5명은 이상민, 설훈,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이런 의원들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수박 당도를 체크한다. 수박은 이제 배신자를 이야기하는 친명계 개딸들의 용어인데 당도 체크한다. 그래서 이 수박 감별기 여기에 돌려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비명계가 그래서 뭐 당도 5 해서 뭐 이원욱, 조홍천 여기다 또 윤영찬 친이낙연계 윤영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친이낙연계가 한 30명 된다. 그래서 이 30명이 그때 이탈을 하는데 주도를 했다. 체포동의안 그런 분석도 나왔지만은 이 사람들도 일제히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외상값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협박,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풀입처럼 다 누워버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이 35년 만에 노태우 정부 이후에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이재명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국민 인지를 잡는 정치 투쟁의 결과다. 이렇게 아주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진행이 안 되죠. 재판장이 대법원장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하급심에도 다 영향을 줍니다. 1심, 2심에도 영향을 줄줄이 줘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최대 폐단이 재판 지연이었죠. 이 재판 지연을 지금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조국 재판 3년 넘게 끌고 울산시장 선거 이 부정 개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막 끌면서 좌파들 보호를 해왔는데 그 재판 지연이 그대로 되풀이되면서 그 이재명 지금 1일 1재판 이야기 나오는 이재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직접적으로. 이재명은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총선 이전에 넣으면 폭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대법원장 부재 상황에서 이 재판을 지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물론 뭐 대법관 2명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거기 후임 제청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사 문제가 생깁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좌편향 판사들로 법관 그 지휘부를 구성을 해놨는데 이걸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없으니 인사하기가 어렵죠. 권한 대행도 지금 그 문재인 때 임명한 그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명수 체제 대체할 법관 고위직 인사의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죠. 차질을 빚게 되면은 결국 그 주요 재판 영장법원에서
유창훈 판사를 보듯이 주요 재판의 길목마다 좌파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를 해놨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줄줄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 1일 1재판 여기에 대해서 또 수혜자가 지금 김명수 체제의 법관이 그대로 재판을 하면은 그 수혜자가 또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뭐 이재명 쪽에 요거대로 정인 채택도 해주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재판도 뭐 격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건강을 염려해서 뭐 이러면서 막 연기 신청하면 연기도 받아주고 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굴 내놔도 부결시킨다. 이런 그 기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균용 그 후보자라서 부결시킨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대법원 체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내놔도 부결시킨다. 그때 뭐 민주당 어느 사람이 이균용 같은 사람을 내놓으면 다 부결시킨다고 했는데 이균용이 아니라 누구를 대법원 자금으로 용산에서 내놔도 다 부결을 시키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런 작전에 여전히 총선 공천이 두려운 그리고 뛰쳐나갈 용기도 없는 비명계가 풀잎처럼 드러누우면서 오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금 법원 리스크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재판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대장동 첫 재판인데 이재명 그 변호인들이 오늘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건강 상태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뭐 단식을 소리를 했죠.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일단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한번 연기된 재판이고 그리고 SNS 통해서 요새 이재명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뭐 숟가락을 얹고 이랬죠. SNS 통해서.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계속 재판하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 그게 관련된 모두 진술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저런 반박 이야기를 듣고 1시간 20분, 8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공판도 17일로 열릴 예정인데 오늘 좀 묘한 장면을 이재명이 하나 법정에서 연출을 했죠. 본인의 핵심 측근 정진상도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보석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도 오늘 같이 재판정에 재판받으러 나왔죠.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대화하지 않을 테니 말은 안 섞을 테니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좀 허락해달라. 또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 정도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 이재명이 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기 전에 정진상 등을 두들기고 포옹을 하면서 악수를 한 뒤에 재판정을 나갔다. 자, 이재명 무슨 의미로 이렇게 포옹을 끌어안았을까요? 잘 버티고 있다. 끝까지 버텨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받고는 모든 범죄 혐의 입구에 정진상이 있죠. 다른 신복들은 거의 다 지금 자백을 하고 돌아섭니다. 뭐 유동규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김용도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진상은 워낙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고 오히려 이재명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 정진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정진상은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정진상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정진상을 단촉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장면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